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당잠사 이혜은입니다. 네, 간만에 합을 맞추게 됐네요. 네, 오늘 앵커님 의상처럼 우리 시장도 초록불 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미증시 기준으로 초록불은 네. 우리 시장의 빨간불입니다. 오늘 녹즙 의상 네. 입고 왔는데 시장에 여러 가지 좀 활기를 제가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6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미증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중간에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개수가 전월 대비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고용 추세 자체가 둔화세 자체가 꺾인 건 아닙니다만 다시금 좀 약간의 서프라이즈를 맛보면서 시장이 살짝 출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고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인하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3월 금리 인하 를 점치는 비율 자체가 65%에서 45%로 줄어들고 인하 폭 자체도 줄어드는 모습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오늘 환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유가 7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그동안 최장기간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던 국제유가였습니다. 다시 70달러 선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7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는 확실히 AI의 한 주였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알파벳이었는데 구글에서 공개했던 제미나이 영상 편집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구동이 됐을 때 생각보다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4%가량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영국에서 오픈 AI와 지금 현재 손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합병이냐 이 부분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던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버텍스와 크리스퍼, 미국 FDA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엑사셀이었는데 일단 시장 정규장에서는 주가가 두 기업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외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 6주 연속 랠리를 보여주는 가운데 이제 역사적 신고가까지 신고점까지 1.9%만의 룸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나스닥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는데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은 미국도 내만여에나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우존스 지수가 과연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을 땐 일단 에너지 섹터가 금요일에 상승이 나왔다곤 하나 전반적으로 약세를 피해갈 수 없었던 모습 보여줬고요. IT와 반도체 쪽이 강했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소식 중에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면서 AI 규제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안면인식 관련한 기술에 상당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됐고요. 기술자보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상당히 엄격한 법안을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AI 규제 움직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많은 지표들 함께 보시죠. 비농업 일자리 11월 달에 예상치와 이전치 모두 상회하게 나왔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UAW 파업 종료 영향이 좀 있었고요. 제조업 고용에서 확실히 이전 달보다 늘어나는 모습이 UAW 파업이 이번 뜨거운 고용 지표에 영향을 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전자제품과 백화점 같은 소매업 고용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미국의 소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소비 침체를 좀 우려하게 될 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을 포함해서 경제활동 참가율 평균 주간 근로시간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고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1년 3월, 2021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가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개선됐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 반면에 금리 인하가 좀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에 또 FOMC 일정이 자리하고 있죠. 점도표 주목을 해보셔야 될 텐데 일단 FOMC 앞두고 최근 구성원들의 발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단에 이 두 줄이 지금 현재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고요. 하단에 있는 마지막 줄의 인사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와 메리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는 투표권을 로테이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갖게 될 예정이고요. 또 올해는 12월 FOMC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의원들의 성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마이클 바 연준 이사죠. 2% 목표 달성 위한 제한적 통화 정책에 접근을 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시사하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물가가 충분히 잡혔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비공식 스피커라고 불리고 있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발언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사를 새로 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지표입니다. 지표가 과연 얼마나 악화되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니까요. 이번에 FOMC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경제 지표들까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금리 결정의 한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에 많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12일 화요일 밤 10시 반에 1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오플로우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28%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M&A 무산 관련해서 긴급 기업 설명회도 있으니까 오늘 그 일정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PPI 일정 자리하고 있고요. 목요일이 가장 중요할 텐데 미국, 영국, 유로존 모두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으니까 변동성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된다는 점 우리 수급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과 금요일 미국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의 흐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국내 증시의 흐름 굉장히 좋았죠. 도파민 뿜뿜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코스피는 1%의 급등, 코스닥 지수는 2%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가지 이슈 덕분에 상승했다고 시장은 보는데요. 첫 번째 AI 효과, 두 번째 양도세 완화 기대감, 세 번째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다만 이날 아시아권 증시가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를 나타냈고 유독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부 이슈인 양도세 완화 기대가 더 크게 자리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목을 크게 받은 기사는 약 1시 5분경에 전해졌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코스피도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도 위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튼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 기대감으로는 2차 전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양도세라는 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매수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개인이 선호하는 섹터이기도 하고 연초 대비했을 때 고수익, 여전히 굉장히 큰 상승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의 1순위 후보군 가운데 하나가 또 2차 전지였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에서 점도표도 공개를 할 예정이죠. 연준과 시장의 금리 인하의 기대치 차이가 축소되는지 확대되는지 여부가 큰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 높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는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 가능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증권가에선 대부분 시장 박스권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높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짧은 테마의 장세가 이번 주에 나올 텐데 그 짧은 테마라고 하면 팹리스, 바이오, 인터넷을 주간 추천주로 꼽고 있고요. 신영증권에서는 반도체, 화학, 의류, 소비재 등의 재고 사이클 우호 업종 중심의 대응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AI 효과입니다.
미 증시에서 뚜렷한 특징 한 가지가 있었죠. AI 각각의 2등주의 급등세였습니다. 생성형 AI의 1등주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죠. 챗GPT에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 이날 시장의 시세를 이끈 건 2등주인 구글이었습니다. 그리고 AI 칩 쪽은 1위 논란의 여지 없이 엔비디아죠. 그런데 이날 시장의 지수 상승을 견인한 건 AMD였습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기준에 주가 상승률이고요. 이 2등주가 반격을 하자 전체적으로 AI 테마 섹터의 온기 확산으로 우리 시장에 연결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각의 이슈인데요. 구글 생성형 AI 제미나이 공개 아마 그날 이슈 받으셨을 텐데 오픈 AI와 기술 격차 축소 기대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이 시연 영상 논란이 좀 확산됐거든요. 실시간이 아니라 공개된 그 영상이 편집본이다. 시간 축소를 위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짜깁기를 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미증시에서는 금요일에 구글이 1.4% 밀렸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AMD는 인스팅트 MI300 시리즈 공식 출시를 했는데 엔비디아 H100 대비했을 때 높은 대역폭, 높은 AI 학습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사다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비쌌는데 잘 됐다. 이거보다는 AMD 칩이 싸겠지라는 기대감이 자리하면서 주가의 상방 압력을 더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HBM, 온 디바이스 AI, 의료 AI, 로봇 테마, AI 붙은 게 다 이날 급등세를 씌워냈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양도소득세 완화 기대. 지금 현행법상 대주주라고 하면 두 가지죠. 지분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보유인데 연중에 한 번이라도 이 지분율을 넘어가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건데요. 한 종목당 10억 원. 연말 기준,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한 종목당 10억 원이 넘어가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1년 내내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 대상인데 세금이 굉장히 높죠. 20에서 25%나 부과하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자 연말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대주주 기준 1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까지 높일 것이다.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대주주 한도가 꾸준히 축소돼 왔습니다. 특히 이 축소된 해당 연에는 이 매도 압박이 12월에 굉장히 컸고요. 특히 50억 원 하향 이후부터는 개인의 12월 주식 순매도가 매해 거의 반복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높을수록 세금 회피 매도 압박이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10억 원이 30억 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매도가 축소되겠지라는 기대감 한 가지 가져볼 수 있겠고요. 매수의 증대, 즉 10억 원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주주의 입장에서는 더 사고 싶은데 지금 대주주 요건 때문에 걸리니 일단은 소극적으로 사지 말자라는 심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0억 원으로 대주주 요건이 올라간다면 완화된다면 매수에 대한 증대 기대감도 더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완화 효과를 주가 부양 역할을 한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왜 금요일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걸까요? 이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 기억을 떠올린 건데 주중에 이렇게 기사가 먼저 나왔고요. 일요일에 깜짝 발표였었죠. 오후에 임시회의로 전격 결정을 하면서 시차 없이 바로 적용하면서 월요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됐습니다. 이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완화 기대도 주말 사이에 깜짝 발표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금요일에 크게 작용을 했던 건데요. 관련 기사의 플로우 정리해봤습니다. 금요일에 먼저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시간 외거래에서 장 마감 이후에 기재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즉 이번 주죠. 30에서 50억 원 상향 발표 가능성 기사가 줄 이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두 번째 기사 사실 무근 기사는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시장에서는 지금 주말 사이에 좀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이번 주 초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라서 시장의 결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사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 보겠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종결 시사하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엔화 강세 전환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달러당 엔화의 가격, 이게 환율의 추이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엔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를 의미합니다. 갑자기 흐름이 바뀌었죠. 환율 측면에서는 달러 약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우리나라는 우호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엔화의 약세로 인해서 일본 수출 호조로 일본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승 추세를 연결했는데요. 만약에 엔화 강세로 지속적으로 전환된다면 이 결이 균열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목소리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일 수출 경합도 100에 가까울수록 높다라고 여겨지는데 2020년 과거 데이터입니다만 과거 자료로 봤을 때 70에 근접한 수치가 나왔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자동차가 가장 높습니다. 자동차, 기계, 반도체 순으로 경합도가 높은 편인데 이쪽은 이제 수혜 기대감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전날 우리 시장 안에서도 자동차와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이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또 부정적인 이슈를 볼 수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유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다른 국가와 달리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저금리 국가,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다가 다른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 금리 못 버티겠다, 다시 갚아야겠다라는 심리가 발동될 수 있고요.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엔캐리 자금을 끌어다가 청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유동성 축소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엔화의 강세와 맞물린 세 가지 포인트 같이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첨단 방산기업 로봇 모멘텀 장착 이슈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LIG 넥스원 전거래일의 장 마감 이후에 중요한 공시 2가지를 발표했는데요. 한 가지 위성 레이저 체계 조립 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또 한 가지 미국의 로봇 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소식입니다. 사모펀드와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60% 취득해서 아예 가지고 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개 모양의 로봇입니다. 사족보행 로봇이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 있습니다. 용산공원 대통령 집무실에 경호용 로봇개 제작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미 미국 공군이나 영국의 육군에서도 이 로봇을 채택해서 도입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LIG 넥스원과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기사만 올라오고 있는데 외신의 보도는 이 부분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기입을 해봤는데요. 약 1년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외국에서는 좀 같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변할 수 없는 미래 산업 구조의 방향이 로봇 AI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의 로봇 포트폴리오 확장 이슈인데 이번에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현대차가 과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왔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2족, 4족 보행 로봇 기업을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인수를 해온 상황입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고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쪽에 전 세계 1위 기업이죠. 투자의 관점에서는 로봇과 AI 분야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료 AI, 식품 조리에도 로봇이 도입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도 결국에는 AI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죠. 방산과 우주항공도 여기에 지금 편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장 지을 때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2차 전지 공장 등등 지을 때도 로봇이 속속 채택되고 있습니다. 병가 백년 불용 불가 일일 무비. 무기는 설사 100년 동안 쓸 일이 없다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라는 문구가 목민심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주목받았던 방산, 그러면 앞으로 방산의 호황기는 끝난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방산에 대한 예산 편성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크게 바뀌기가 어려운 그런 물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 투자의 추이가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미국의 재고 보충 소요 기간도 1년,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봤을 때 2020년 평균값만 보면 8.4년입니다. 중간값으로 봐도 7.2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순차적으로 재고들이 보충이 되는 그런 구조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신에서도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등에서도 우리나라 방산 기업에 주목을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시총 합산 추이 나와 있고요. 2022년 기준으로 굉장히 크게 방산 수출액이 우리나라가 뛰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전범 국가로 이름을 올리면서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좀 보고 있는데 방산주, 이제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까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방향과 힌트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잠시 후에 개장 중계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